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멈추지 않는 필름의 정원, 수진. 수연입니다. 와!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스튜디오에 온 이유가 있죠. 저희가 이번에 봤던 영화도 영화 자체가 알록달록하고 특별한 느낌인데 저희가 이번에 보고 왔던 영화가 뭐죠? 저희가 이번에 보고 온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Mrs. Wang. Mrs. Wang, are you with us? 주인공 에블린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무 당국의 조사, 아버지의 방문, 딸과의 불화까지 매일매일 혼란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 모든 능력들을 빌려와서 위기의 세상과 자기 자신의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 굉장히 특별하죠?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재미랑 웃음 그리고 의미까지 다 잡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가지고 야외 상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야외 상영하는데 엄청 사람이 많아요. 막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진짜 웃긴 장면에서는 다 같이 웃고 좀 몰입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다 같이 숨죽여서 보고 크레딧 끝나고 막 다 같이 박수치고 또 휘파람 불고 막 환호까지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경험 때문인지 더 영화가 좋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제목이 진짜 길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정말 영화 제목이 양자경의 멀티버스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이 영화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개봉할 때쯤이 되고 국제가 열리면서 주변 분들이 되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보신 분들이 평도 되게 좋게 남겨주셔서 귀한 시간을 내서라도 꼭 가서 보고 와야겠다 했습니다.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시끄럽고 맞아. 막 웃기고 정말 정신없고 막 혼란스럽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조용해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그런 데서 정말 큰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래 기억될 영화 같습니다. 진짜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목이 이렇게 직관적인 제목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에브리싱과 에브리웨어가 진짜 다 한 번에 한 자리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혼란스러운 영화였지만 아까 수진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마지막에는 뭔가 여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양자경 씨가 에블린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에블린이 넓은 다중우주 속에서 수많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유명한 멀티버스 세계관을 영화에서 사용을 했는데 멀티버스 세계관을 사실 저는 별로 막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블도 안 본 사람인데 멀티버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원래 부족해서 그런지 영화 초반에 한 20분, 30분 동안은 이해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에블린이 그래서 뭐야, 누구야, 몇 개야, 뭐 다중우주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뭐 이런 설명 언제 끝나는 거야? 계속 이랬는데 그 남편인 웨이먼드가 자꾸 에블린을 이렇게 붙잡고 뭐 다중우주는 뭐고 뭐 너는 뭐 에블린이고 뭐 몇 개의 너가 또 살고 있고 이렇게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웨이먼드 덕분에 저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멀티버스를 저한테는 좀 많이 익숙한데요. 왜냐면 저는 마블 영화를 항상 꼬박꼬박 챙겨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멀티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익숙하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조금 특별했던 거는 다른 뭐 어벤져스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에서 멀티버스가 사용되는 게 거기서도 뭐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도 도움을 얻는 수단이긴 하지만 좀 더 특별한 거는 그 멀티버스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서부터 도움을 얻는다는 게 그게 되게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나를 만남으로써 또 에블린이 내면적인 성장까지 겪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 영화는 멀티버스 영화 중에서도 이 멀티버스라는 특성을 되게 잘 살린 영화가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 감독이 멀티버스를 표현했던 게 영화 보면은 멀티버스가 되게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혼란스러운데 이게
그 에블린이라는 그 중년 여성이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머리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가를 멀티버스로 잘 나타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 말에 엄청 동감하는 게 초반에 그 에블린이 막 영수증도 처리하고 아버지 밥도 챙겨야 되고 막 딸은 막 여기 와서 막 섭섭해하고 이 장면을 보면서 자꾸 저희 부모님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중년 세대가 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다 겪고 되게 엄청난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대가.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자식도 챙기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겹쳐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이 영화가 많은 거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블린 같은 주인공은 또 다른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아시안 중년 여성의 또 이민자의 또 동성애자인 딸이랑은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좀 전전긍긍하고 또 그 와중에 남편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또 이런 내가 세상을 구해야 돼. 멀티버스에서. 그래서 이런 설정만 봐도 너무 재밌고 막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라서 되게 관심이 애초에 처음부터 많이 갔고 또 이런 주인공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많이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나라는 개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가 된다, 요리사가 된다, 그리고 손가락에 핫도그인 나, 그리고 이제 쿵푸를 잘하는 나 등등 영화 속에서 에블린들은 그 어떤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자신들을 마주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영화 같기도 했고요. 저도 아까 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대한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삶의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런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채워주는 건 결국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에블린도 수많은 자신들을 마주한 뒤에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자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 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데는 다 뭔가 인정하는 그런 사랑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결국에 말하고 싶어 했던 거는 사랑과 다정함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인터넷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베이글의 반대가 눈알이라는 베이글이 가운데 속이 비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눈알은 그 안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베이글이랑 눈알이 대비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처럼 그 에블린이랑 조이도 되게 상반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이는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삶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조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좀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진 인물을 그 조이라는 좀 젊은 세대로 설정한 것 자체가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고민을 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이처럼 막 무력감과 공허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에블린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지금 이 현재를 같이 사는 것 자체로 이 의미 없고 부질없는 세상을 살 가치가 있다는 것. 영화의 끝에는 에블린이 결국 조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끝이 나잖아요. 저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데는 뭔가 자기의 딸 조이가 이제 악당 조부 투바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이 빌런이라고? 근데 나는 우리 조이 그런 애 아닌 거 알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조이에 대한 소문이나 어떤 평가들을 뒤로한 채 내가 아는 조이, 즉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며 조이를 구하러 다니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막 그 갈등을 헤쳐나가다가 결국에 뭐 수용을 하고 막 화해하고 그렇게 감동스러운 엔딩으로 끝나는 거를 저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레퍼토리가. 사실 그렇게 감동적이고 막 따스하고 이런 엔딩을 사실 저는 막 선호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그렇게 엔딩이 그런 식으로 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박찬욱 감독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 아수라장에서 막 빠져나왔는데 거울을 보니 내 눈에 눈물이라고 멘트를 주옥 같은 말을 남겨주셨는데 그 말이 뭔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류의 엔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라장과 그 역경들을 헤쳐나오는 에블린과 조이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B급 감성, 약간 B급 코미디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이 영화를 그 야외 상영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막 웃음도 많이 나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많이 나는 좀 탄식 같은 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한식. 보면서 다 같이 막 이러고 왜 저래 막 이런 탄식 같은 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 영화 속 설정 중에 그 다른 우주의 나랑 연결되기 위해서는 좀 예상치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 자체에서 되게 엉뚱하고 기발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화장된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픽업 포인트를 뽑자면 핫도그 손가락 같아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명장면을 사용해서 이제 핫도그 손가락인 인류를 만나게 되거든요. 심지어 이 우주의 인류는 서로의 입에 자기의 손가락 핫도그를 넣어주며 애정 표현을 한다. 라이가. 네, 저 정말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좀 보는데 좀 민망해. 맞아요. 너무 좀 약간, 좀 외설적인 느낌도 못 나고. 버티겠던 앤드류 가필드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손에다가 네, 네. 그 손가락 그 아, 핫도그 진짜요? 손가락 막 끼고 네.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저렇게까지 과몰입 한다고? 나도 뭐라도 해야 되나? 나도 머리 위에다가 나도 라따구리 올려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좀 질투했어요. 저도 제일 재밌게 봤던 그 B급적인 장면이 그 라따구리 원래 이름 뭐죠? 라따뚜이. 맞아요. 라따뚜이죠. 그거를 차용해서 했던 장면인데 그 라따구리가 원래 머리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가 걔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라따구리를 잡으려고 그 셰퍼가 막 뛰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종이 인형처럼 나풀나풀거리면서 뛰어가는데 그 장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진짜 기상천외한 이런 장면들 보다 보면 도대체 감독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이 감독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감독이 듀오로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 이름이 둘 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서 다니엘스 듀오라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번에 그 기상천외함이 조금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영화를 보면 되게 독특하고 좀 난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다에 표류돼서 이렇게 막 어떤 남자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요. 시체가 한 구 떠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시체를 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막 뭔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징그러운 막 인육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보면 그걸로 되게 상상치 못한 기발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진짜요? 저 아예 몰랐는데요. 저 상상이 벌써 되네. 머리카락으로 금을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 이상이에요. 진짜요? 네. 영화가 좀 보고 싶어져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막 정말 끔찍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기발하고 너무 신선하다라는 평도 있고 그만큼 특별하고 재밌고 유쾌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분들의 영화를 기회가 된다면 꼭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저희 세 명이 다 극찬했던 하나의 씬이 있었죠. 바로 이 귀여운 돌멩이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정말 촬영 전날 아침에 보고 왔는데
피곤해서 이제 보다가 살짝 졸았더니 눈을 떴을 때 진짜 주인공들이 돌멩이가 돼서 되게 자막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때부터 집중을 하니까 우선 자막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좋았고 그동안 정신없던 화면들이나 이런 배경음악들이 다 멈춘 채 돌멩이에서 정말 정적인 상태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돌 두 개가 있는 그 장소가 그 영화상에서 아마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여기가 조이가 바랬던 이상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내내 좀 정신이 많이 없잖아요. 정신 사납고 막 그리고 편집도 엄청 화려하고 막 그런데 이 돌멩이 씬에서 딱 고요해지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데 왜 조이가 이런 걸 바랬는지 조금 이해가 확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로튼 토마토 95%나 받은 이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영화를 만든 배급사가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 최애 영화 제작 배급사인 A24가 만들고 배급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회사를 믿보배라고 부르는데 믿고 보는 배우 아니고 믿고 보는 배급사. 네, 이렇게 할 만큼 저는 정말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제가 정말 애착이 짙은 영화사입니다. 유명한 작품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그린북, 그리고 더 랍스터나 몰라이트, 그리고 레이디 버드, 그리고 그 무서운 호러 영화로 유명한 유전도 만들었고요. 미드소마, 미나리, 그리고 여름에 화제가 됐던 애프터 양도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하나가 다 완전 주옥 같은 작품들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지금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All at Once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영화를 가까운 영화관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필름의 수연, 수진, 정원이었습니다. 안녕.